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넘쳐나는 또 테슬라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기가 베를린을 이제 오픈하다 보니까 거기서 일론 머스크가 직접 갖고 이제 한 이야기들이 많이 이제 화제가 돼서, 특히 저라면 이제 배터리 얘기를 해야겠죠. 뭐 그라펜 배터리도 사람들이 질문하고, 근데 이제 망간헤즈 리치한 이제 배터리에 대해서 논문도 좀 하나 봤습니다. 그 외의 소식들도 너무 많아서 주식이 아슬아슬하게 또 천불이 안 되는데, 이 전쟁통에 돈을 많이 버셨는지요. 금리도 올린다 그러지. 그래서 막 내려가네.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은 700불대가 얼마나 쌌는지가 절로 실감이 되죠. 근데 저 역시도 이렇게 많이 못 쌌습니다. 이게 내려갈 때는 그 공포 분위기 때문에, 지나고 보면, 그러니까 뭐 서프라임 모기지라든지 여러 위기가 있을 때마다 내가 그때 돈을 넣었으면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 근데 그 많은 기회들 상황에서 공포 분위기 속에서 혼자만 그걸 질러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저는 그냥 분할 매수를 그래서 그냥 추천합니다. 그게 안 됩니다. 잘 사람인지라 공포 분위기 속에서 질릴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이렇게 올랐어도 요즘은 진짜 원자재 가격이며 한 치 앞을 못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너무 기뻐할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돈을 벌려면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배팅 능력도,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막 사라는 거 아닙니다. 함부로 잘못 배팅했다가는 인생이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배포라든지 참 돈을 버는 데 있어서는 많이 아는 것도, 지식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세계적인 부자들 보면은 뭐 물론 요즘은 고학력으로 가는 트렌드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기회를 포착하고 베팅한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절대 질르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나고 보면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식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래도 한 가지 더 이제 얘기를 해보면, 테슬라가 잘하는 만큼 안티들도 많고, 주식에 있어서도 이제 PS 레이쇼, 그러니까 멀티플을 얼마나 받냐라는 거죠. 그거 보면은 테슬라가 루시드나 리비안 대비해서 멀티플이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싼 걸 수도 있는데, 계획을, 그런 미래에 대한 포부를 너무 믿기도, 저는 근데 현재 테슬라가 제일 잘하고 있는 건 맞죠. 근데 그에 반해서 루시드나 리비안이 이렇게 멀티플을 많이 줄 수 있는지.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중국 회사들이 굉장히 싸죠. 그럼 또 중국 회사를 투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싸긴 한데 저는 중국 회사들의 특히 자율주행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직은 가야 될 길이 많고, 다양한 의견과 그리고 더 높은 컴퓨테이션 파워,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컨시스턴트하게 만드는 건 집단 체제가 좋을 수 있지만, 여기는 아직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면에 있어서는 정말 미국이라는 이런 자유적인 면들이 개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나 이런 것들을 꾸준히 잘 생산하는 건 중국이 잘할 수 있어도, 자율주행에 있어서 그 분위기나 이런 것들, 단순히 돈을 많이 준다고 그래서, 정부한테 잘못 보였다가는 홀라당 이게 될 수도 있는 나라에서 어렵다고 봅니다. 이건 정말 크게 터질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보상과 보장과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비록 멀티플이 낮지만 별로 자율주행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요, 지금 공장도 어제도 얘기했듯이 각 대륙에 이렇게까지 공장을 박아는, 내연기관을 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3대 시장에 공장을 그렇게, 일론 머스크가 2천만 대를 10년 안에 가는 게 크게 어렵지 않다라는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하는 게, 이런 포석을 현재 깐 회사가 없는데 멀티플이 생각보다 낮다라는 게, 그러면서 리비안, 루시드, 어제 이 얘기 하려다가 영상이 너무 길어서 못했는데, 루시드가 이제 엔비디아랑 협업을 한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피러가 배터리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준 거, 이게 뜬금없이 애플 사과 나오는 거, 그것도 이제 댓글에 남겨주셔서 저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봤었는데, 그런데 그 애플 밑에 하청업체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해피하는 회사가 있나요? 그 애플 아이팩토리의 주식들을 보십시오. 그게 그렇게, 차는 다를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대신에 차는 스마트폰이 아니니까요. 가격도 많이 나가고 기계의 어떤 정점,
모든 기계적인 파트들에 모인 일종의 로봇으로 가기 전단 단계이기 때문에 이건 다를 거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선례가 결국 머리 소프트웨어를 내줬을 때에 그 밑에 들어가게, 그 통제하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태까지 과거 히스토리를 봤을 때 해피했던 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게 그다지 분명히 엔비디아랑 테슬라가 협업했을 때 잘 가다가 헤어진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보고, 기존의 내연기관들이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로랑 엄청나게 싸워서 그걸 이식시키는데 굉장히 제한적으로밖에 안 됐던 지난 여러 가지 역사들을 봤을 때 단시일 내에 어떻게 부족한 자율주행적인 측면을 복구할 수는 있겠으나 궁극적인 이건 해답이 될 수 없다라고 보고요. 엔비디아도 요즘 이제 암 인수에 실패하면서 더 공격적으로 차세대 칩에 대해서 AI에 도움되는 여러 초강력 칩들을 공개했는데 뛰어납니다. 굉장히 뛰어나고 현재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볼 수는 있는데, 자율주행을 그런 칩만으로 단순히, 지금 엔비디아는 또 반쪽짜리죠. 자동차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이런 기반이 없고 이걸 올라운드로 할 수 있는 건 테슬라밖에 없는데, 반쪽짜리로 승부를 보려면 정말 끝내주는 걸로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진짜 테슬라 뉴스는 넘쳐납니다. 원래 주는 저 논문이 되겠지만 이것도 참 놀라운 게 배터리입니다. 메가팩, 이거 에너지 스토리지죠. ESS 산업. 이것도 가격을 올렸더라고요. 근데 많이 올렸더라고요. 진짜 많이 올렸더라고요. 차값 올린 거는 아주 애교더라고요. 이게 10밀이 안 됐었거든요. 10 메가팩에 10밀 같은 9.999 이제 그 살짝 부족한 10밀인데 이거를 16 이렇게 1600만 달러로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킬로와트당 가격이 300불에서 지금 400불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애뉴얼 메인테넌스 피도, 그건 근데 소폭 올린 거지. 이건 지금 몇 퍼센트를 올린 겁니까? 거의 한 60%를 올린 건데, 근데 이것도 기가 베를리나 이럴 때서 이제 살짝 흘렸던 게, 이미 지금 여기 기사 타이틀도 그렇지만 이거 오더가 1년치가 이미 넘었답니다. 이 메가팩이. 그러니까 가격을 올릴만 하니까 올리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좀 씁쓸했는데, 기존에 그래도 계속 가격을 유지해주긴 팬심이 있기 때문에. 근데 기업의 이윤을 최대로 하면 지금이 진짜 적긴 것 같다. 그리고 수요는 끊이지 않는다. 차도, 차가 애교지만 메가팩에 비하면은, 지금 쉘 같은 경우도 지금 유럽에서 보니까 이런 테슬라 서브스크립션, 약간 빌려주는 거죠. 전기차를 그걸 빌려주는, 물론 테슬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유럽에서는 이런 마실용 전기차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근데 미국은 또 잊으면 안 되는 게 허츠가 있죠. 허츠. 여기서 지금 본격적으로, 그리고 지금 계약한 물량이 한 10만 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이걸 확장하려고, 허츠도 정말 테슬라 손은 아니죠. 그러다 한 푼도 안 깎고 이거를 샀는데 10만 대나 또 여기서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올릴만 하다. 이걸 잠깐 우리가 깜빡했다. 전기차를 렌트나 택시라든지, 그러니까 로봇 택시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플릿으로 쓰려는 업체들들, 허츠가 제일 크고요. 지금 뉴욕 같은 데도 라든지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전기차로 서비스를 하려는 회사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게 일반 우리만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일반 컨슈머뿐만 아니라 아직 기업 쪽에서의 그런 수요가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며칠 지나고 보니까 하등의 영향이 없다. 근데 너무 비싸졌죠. 그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걸 고려해도요, 1년에 아무리 물가가 무슨 30-40%씩 오릅니까? 2년 동안 보면은, 너무 FSD까지 넣으면 진짜 체감상 보조금 날아가는 것까지 하면은 거의 막 50% 이렇게 오르는 건데, 그리고 FSD 넣으면 모델 Y가 이제 롱레인지가 7만 달러 넘고 그러면은 8,400만원, 9천만원입니다. 한국에서는 그 정도 하지 않을까요? 좀만 옵션 바꾸고, 지금 미국에서도 세금 보조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환율로 거의 1억인데, 아무리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도 1억짜리 차가 싸다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비싸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렇게 된 게 이제 원자재 덩어리인 이제 배터리인데, 그래서 이제 배터리 소식들 이제 보면은 LG도 그렇고 CATL도 그렇고 지금 미국에다가 배터리 공장을 막 늘린다는, 이제 애리조나에 로이터에서 보면은
루시드에도 공급을 하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1.4 빌리언 달러를 투자해서 뭐 하나로 치면 한 1.7조 뭐 그 정도 되겠네요. 지금 애리조나에 짓겠다고 하는데, 물론 어제 제가 얘기를 했죠. 세상에 LG가 파나소닉보다 배터리를 덜 팔았습니다. 이게 타격이 컸겠죠. GM이 셧다운된 게 아마 GM이 LG에 굉장히 큰 손이거든요. 실제로 합작 공장도 많이 만들고. 근데 지금 GM이 비실비실 되니까 배터리 리콜로 그게 타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위로 주저앉았기 때문에 너무 이런 목표치에만, 물론 이제 이거를 뭐 무시하자는 건 아니지만 이걸 믿고 100% 믿고는 힘들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 1등인 CATL도 미국이라든지, 여기는 5 빌리언 달러네요. 뭐 한 6조 원 정도인데, 멕시코도 유력하고요. 미국도 있고, 경색이 심하다 보니까 로지스틱으로 패권 경쟁으로 전쟁에다가 중국하고, 심지어 뉴스 보니까 바이든 정부가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한 관세도 내렸다는데, 진짜 테슬라가 다음 공장, 인도네시아도 있죠. 니켈이 나는 뭐 배터리 공장이라든지, 여차하면은 뭐 미국에서도 확장을 계속 하겠지만, 멕시코도 워낙에 지금 내연기관들이 멕시코에 많이 가 있죠. 심지어 포드 마기는 멕시코에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력한 데가 다 많다. 80기가와트 이거 근데 다 플랜입니다. 그렇지만 많다. 확실히 미국 쪽에 이제 배터리 회사들이 움직이는 거 봐서는 지금 미국의 전기차가 이제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왜냐면 이런 서포팅 해주는, 도와주는 바운더리서부터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확실히 미국에서의 붐이 느껴지는 게 이 배터리 회사들이 공장 증설하는 거에서 느껴진다라는 거죠. 먼저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좀 하루빨리 한국 회사들도 미국에서 못 살아남으면, 계속 얘기하는 게 미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발을 못 들이면요, 어느 브랜드도 지금 이런 어려운 혼돈 속에서 미국 시장을 내놓고 유럽 하나로 절대 안 됩니다. 미국 시장에서 반드시 한 포지션을 찾아야지, 안 그러면은 전기차로서 살아남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현대기아차의 분발을 응원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 일론 머스크의 이런 배터리 얘기를 하기 전에 테슬라답지 않게 생각해 보니까 지금 기가베를린의 새로운 컬러가 얘기가 나왔죠. 딥 크림슨 멀티코트 블루인가? 이게 시면의 블루? 여튼 멀티코트라고 합니다. 참 신기한 색깔들인데 테슬라답지 않은, 근데 이거 분명히 가격을 안 받을 회사가 아니고요. 참 미국 사람들이 실용적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그리고 미국에 오면은 차가 진짜 컬러풀하다고 했었죠. 저 어렸을 때도 그랬는데, 부모님이 이번에 와서 참 느낀 게, 왜 다 테슬라는 하얀색만 맞냐. 당연히 돈을 안 받으니까요. 그건 공짜니까. 그러니까 공짜에 장사 없는 게, 미국의 이런 알록달록한,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런 알록달록한 색깔이 아니라 다 요즘 뭐 검은색, 흰색, 아시안 인구가 늘어난 이유도 있긴 한데, 관리 편의성도 있다고는 하지만, 테슬라를 보면은 이거 다, 돈 받을 거기 때문에, 글쎄요, 어떨지. 근데 좀 테슬라답지 않은 행보? 그러니까 이런 것마저도 쥐어짜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회사인데, 이런 옵션을 제공해 준다라는 게 좋지만, 가격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빨간색, 파란색, 이런 좋은 색깔들, 그런 걸 제공해 주지만 인기 하나도 없다. 왜냐면 돈을 많이 내야 되니까, 몇천 불을 내야 되니까 별로 선택을 안 하더라라는 거죠. 자, 배터리 얘기입니다. 여기 연설한 거 보면은 그라핀 배터리, 그라핀 안 된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테슬라 관심 없는데 계속 하도 푸시하니까 만들지도 모르지만 그건 정말 먼 미래고요. 여러 가지 이제 배터리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망간 리치한 그 NMC, LG가 잘하는 그 NMC의 M이 망간입니다. 그러니까 망간 리치 배터리에 대해서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사실 옛날부터 이 얘기는 나왔죠. 근데 트렌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알곤 내셔널, 미국의 국책연구소에 이렇게 보면 2020년에 망간에 대해서 연구를 꽤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학계에선 더 일찍 되어 있고요. 단지 관심을 못 받았던 게, 니켈을 많이 넣어야지 에너지 덴시티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하이 에너지 덴시티에 다들 전고체부터 해서 에너지 덴시티가 금방 늘어날 것 같이 사람들이 다 거기에 미쳐 있어서 이제 관심이 없다가, 이거 왜 그렇겠습니까? 요즘 제가 원자재 계속 얘기하죠. 니켈도 미쳐 돌아가니까, 코발트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정말 망간은 니켈에 비하면은 약간 뻥을 보태면은 그냥 땅 푸면 나오는 수준이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겠죠.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니켈 같은 경우는 물론 배터리가 지금 제가 그런 숏스퀴즈 같은 사태가 왜 났는지 런던 마켓에서의 그런 기준점들, 기본적으로 스테인리스 강의 니켈이 워낙 많이 쓰이기 때문에 니켈은 꽤 풍부한 편이지만 원래 니켈은 사용처가 다양했습니다. 거기다 이제 배터리까지 더해지면은 근데 이제 니켈을 재련하고 이런데 환경 문제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이제 더 싸고 친환경적이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이제 망간에 그러니까 한치 앞을 못 봅니다, 연구도. 이게 에너지 덴시티가 근데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또 이런 얘기를 하겠죠. 사실 망간 리치도 에너지 덴시티 캐패시티를 엄청 올릴 수 있습니다. 이상하죠? 근데 뭐 전고체라는 시스템이라든지 배터리가 진짜 그러니까 복잡합니다. 리튬 이 망간을 그냥 때려는, 근데 잘 보시면 이게 망간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게 스테빌리티가 꽝이에요, 꽝. 이거가 터집니다, 터져. 그러니까 참 코발트가 환상적인 물질인데 그걸 참 못 쓴다라는 게 아쉽죠. 여러 가지 제약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인산철에도 망간을 첨부해서 좀 더 에너지 덴시티를 올리면서 스테빌리티도 같이 가져. 그러니까 첨가물로 지금 NMC 811도 LG가 잘 이게 코발트의 역할을 어떻게든 망간이 좀 대체해 보려고 망간을 조금씩 섞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망간이 어떻게 이런 배터리 안정성을 좀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금. 근데 논문들 많이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지금 망간이 내부에서 이렇게 하는지, 당연히 니켈과 망간의 조성을 바꿔가면서 각각의 조성을 바꿔가면서 최적화를 찾는다라든지, 근데 이건 그냥 단순 실험 결과고 도대체 이 안에서 어떻게 원자들이 움직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게 이제 진정한 논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업적인 건 아니지만 이 원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이런 연구들이 여기선 쓰진 않았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점점 컴퓨테이션 기술이 발달되면서 이것에 대한 시뮬레이션들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근시일에 상용화된다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은 확실히 너무 먼 미래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충분히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을 찾습니다. 참 니켈 가격이 미치니까 이제 망간 얘기가 이제 일론 머스크 입에서도 나오는데 실제로 이런 게 있다. 리튬 망간으로만 해서 캐패시티를 늘릴 수는 있지만 스테빌리티는 꽝이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해결해 갈 것이냐, 이런 메커니즘들을 잘 조사해서 지금 이거는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테슬라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선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다른 배터리 조성에 대해서 나와서 간만에 이렇게 다 모두 달아봤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